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 개헌 문제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4부로 넘어왔는데요. 한 두세 가지 더 짚어볼게요. 자, 개헌은 무르익었다. 해야 한다. 두 분 다 동의하셨고 뭐 방식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권력인 청와대의 의지가 네.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뭐 국회에서만 논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에 블랙홀 얘기도 꺼냈었고요. 그럼 이게 청와대 임기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네. 청와대는 어떤 스탠스일까요?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청와대로서는 일단 뭐 이 개헌이라는 부분이 하여튼 중요한 하나의 큰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카드이지 않습니까? 미래 전략을 만들어내는 카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이슈를 주도해 가기를 사실 원할 텐데 어쨌건 개헌 흐름은 이미 뭐 작년 재작년 해서 국회에서부터 이미 상당 부분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일정하게 이 이른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뭐 정치 세로 본다면 친박계겠죠. 친박계가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좀 입장 정리 그리고 차기 정권 창출과 관련해서 나름의 뭐랄까요 좀 어떤 제도나 이런 걸 취할 때 우리한테 좀 차기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지 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흐름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일정 시점에 좀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근데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임기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 또 강하게 이 개헌을 밀어붙여 가면 사실 또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굉장히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네. 보면 네. 결국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냥 국민투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 이번에 의석 분포를 보면 158석 일단 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합치면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122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야당 2개 합치면 158석이에요. 네. 그리고 그럼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과 무소속 합쳐서 50석 정도만 이 야당의 개헌론에 찬성을 하게 되면 네.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42석만 찬성하면 그렇습니다. 200표를 넘기면 되겠군요. 예, 의석 분포가 굉장히 이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 개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뭐 어떤 태클을 건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평론가님, 이 참여정부 시절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부 후반에 네. 그때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하자 하나만이라도 이게 중임제 건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야 국회에서 무슨 꼼수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노 대통령의 제안이 정치권에 의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네. 대단히 마찰이 많았죠. 네네. 전반적으로 없이 네네. 연정 문제도 네. 그랬었고요. 대연정했다가 그것이야말로 논란이 많았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 사안 같은데요. 네. 현 대통령과 현 정권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 뭐 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갔다 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속도를 이끌어갈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현재 하게 될 개헌 논의와 설령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건 현 대통령의 임기나 현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전혀 무관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네. 임기 초에 자신이 좀 하고 싶었던 일이 개헌 논의 때문에 흐트러지거나 약화되거나 주목을 못 받을 걸 염려해서 블랙홀이다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건 이름 네. 찬성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3년 반이 훨씬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이것을 내가 좋다고 해야 또는 내가 승인해야 개헌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조금 시대착오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도 그런 얘기 논평을 했죠. 네. 드릴 말씀 없다. 네. 이렇게 간단한 논평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어떤 대통령의 업적이랄까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청와대가 이 개헌이라는 중요한 그 이슈 고리 자체를 하나를 놓쳤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개헌 문제에 접근을 하고 시대적인 과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발을 벗고 나서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은 그 주도권을 국회가 가져가고 국회에서도 지금 야당이 주도를 하는 네. 그런 흐름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와대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곤혹스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한 일간지를 보니까 남경필 경기지사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예. 개헌과 관련된 얘기긴 한데 약간 또 좀 뭐지 싶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게 우리가 천도라고 부르는 수도 이전 얘기잖아요. 예. 근데 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해보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예. 이게 뭔가요? 뭐 일종의 뭐 대선 예비 주자로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로 이해하고요. 네. 이 뭐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가져가는 것의 상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업무 효율성과 나라 돈 아껴 쓴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성이시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은 안 됐고, 뭐 헌재에 가서 위헌 얘기까지 나왔고, 뭐 600년 경국대전의 관행적 헌법 막 이런 어려운 말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건 무산이 됐고 반쪽짜리 정부 청사 이전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주지하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은 물론 일현이와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 또는 개헌 여지껏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합리라는 잣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는 남지사가 무엇을 원고 심려 끝에 머릿속에 두고 또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 노리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대단히 생산적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큰 제안이고 이 대권 잠룡으로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추선점 효과는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건 이 대목이에요. 소 국장님. 이게 충청지사인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했거나 세종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영남이나 호남권의 지사들이 서울이 멀다. 남쪽으로 좀 수도를 당기자.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지사잖아요. 경기지사면은 수도권을 감싸고 있는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는데 타 도로 보내자는 거잖아요. 수도를.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근시안이군요. 이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또 안희정 지사, 또 권영진 대구시장 등등 이른바 좀 80년대 이제 이 새로운 앞으로 향후 이제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개 이제 지자체장을 많이 맡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를 좀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이 수도권 중심 그리고 중앙 중심의 이런 사고와 또 실질적으로 너무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 중앙과 지방 간의 적절한 권한의 분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는 거죠.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한 맥락도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 지사임에도 크게 봤을 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빚어지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낭비 요소가 너무 크고 이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심각하게 어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결책이 결국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좀 한 단계 우리가 변화를 줘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까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든 좀 분점하고 분산하는데 개헌 논의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수도권에 집중된 또 이 어떤 자본, 권력 이런 것을 지방 분점, 지방 분권해야 된다. 아까 안희정 지사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그렇구나 하고 들리는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저의 그냥 상상의 산물인데요. 자, 만약에 개헌이 당장 됐다고 치고요.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로 만약에 바뀌었어요. 네. 내각제주의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종인 이제 비대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 또는 이제 내각제를 지원하는 분들이 또 여기 많이 숨어 계시더라고요. 내각제가 됐어요. 헌법이 새로 통과돼서. 그럼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선출된 20대 국회의원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선출해야 되나요? 그대로 임기를 다 마치게 되나요? 이게 이제 사실 지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뭔가 지금 상당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중임제를 한다고 해도 비슷한 문제가 직면이 네.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어긋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어떻게든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더구나 4년 중임제로 바뀐다면 4년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야 되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둘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난 18대 때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2008년 그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2007년 12월에 대선이 있고 네. 차이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18대 때가 사실은 개헌의 적기였다. 아.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고 네, 지금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2032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네.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해. 그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하게 되면 2017년 12월 이후에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2018년 4월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 당선되고 나서 임기 거의 절반도 지금 못 채우는 그런 경우가 네.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대통령 그럼 국회의원 임기에 맞춘다고 치면 네. 이제 2020년 4월 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을 2019년 12월 달에 거의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의 임기를 그때는 또 단축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개헌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정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1987년 개헌할 때도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그때도 줄었었죠. 네. 저는 그거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느 이 대통령이든 혹은 그거를 어느 지금 국회의원들이든 네네네. 네. 안희정 지사가 뭐 그걸 일치하기 위해서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 2032년에 하자. 맞아요. 그 지금 16년 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87년 체제가 30년 딱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반을 또 지내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임기 문제는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개헌의 심각성과 시급성 이런 것으로 비춰보자면 좀 너무 늦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런 거야말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렇죠. 설득을 해내는 게 정치고 정치인들이 할 아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명이 희생을 하면 5천만 명이 넘는 이 나라의 일을 하는데 네. 박수 받지 않겠습니까? 네, 뭐 누가 잘했다 그러겠죠. 누가 좀 조정하든 저는 네. 그건 짧고 정치적으로 해야 굵게 된다고. 해도 그건 지역적인 문제일 것 같네요. 오늘 뭐 시간이 다 갔네요.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문제. 이건 뭐 내일 또 오늘 중간 발표 나왔으니까 검찰과 당의 입장도 들어보고 딱 이야기 한마디씩만 드리자면 네네. 짧게. 10초 드릴게요. 그 비례대표 신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7번이라는 괜찮은 쪽에 내정된 거 그런 네. 거에 대한 언급도 좀 함께 있었으면 네. 설득력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중간 발표라고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시흥은계 미사강변 고향 향동에서 짓습니다. 6월 호반의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네, 비 내리는 수요일의 정면송은요, 크랙 빛이 부르는 비 내리는 귀갓길 버스에서 듣는 노래입니다. 지금 비 내리는 귀갓길 버스 혹은 택시 또는 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겠죠? 자, 뉴스에서는 연예인, 재벌가, 금수저, 갑질 뉴스가 쏟아집니다만은 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공간에 담겨있는 소박한 일상입니다. 우울한 날씨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